돈 터지는 경제 맛집 서현미의 돈터침이 시작합니다. 차도남, 따도남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돈줄남이죠. 돈줄남 머니트레이너 김경필 작가와 경제적 본능 일깨워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김경필입니다. 요즘 제일 필요한 남자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예, 다 필요 감사합니다. 없고 네. 돈줄남이 최고다. 네. 자,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방송 잘 보고 있는 40대 싱글입니다. 작은 회사에서 직장 생활 10년 채우고 큰 회사로 이직 1년 차인데요. 적응하느라 살아남느라 지난 1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 살면서 처음으로 성과급이라는 걸 받게 됐어요. 회사 실적도 좋아서 8천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도 다시 없을 보너스라고 하더군요. 받자마자 솔직히 새 차 사고 싶었어요. 근데 꼭 참았습니다. 저 뭐부터 하면 될까요? 그냥 통으로 통장에 넣을지 쪼개서 넣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10분의 1 정도는 절 위해서 써도 될까요? 조언 구합니다. 아, 예, 진짜. 일단 박수. 야, 이거 정말 너무 훈훈한 사연입니다. 네. 이거 정말, 야, 이분은 진짜 여기 살짝 두 가지의 자랑이 들어있거든요. 네. 근데 이건 정말 자랑할 만하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고 큰 회사로 이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많은 직장인들이 꿈꾸고 있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직은 위험하다. 이직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큰 회사로 이직했다는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땐 8천만 원 정도를 보너스로 쏠 수 있는 회사다. 그럼 이거 대기업 아니겠습니까? 대기업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게 대기업으로 이직을 했다는 거 정말 축하드리고 네. 그 결과물로 그 열매로 8천만 원 8,000원 아니고요. 네. 8천만 원입니다. 이거 정말 듣기만 해도 설레는 그런 금액 아니겠습니까? 웬만한 회사 월급 연봉보다 연봉보다 높은 높죠. 금액이어서. 근데 이건 도저히 자랑을 안 할 수 없는. 저 해도 된다고 이건 봅니다. 해도 된다고 봅니다. 진짜 이거 열심히 산 거거든. 이 통장에 돈이 이게 들어왔는데 그냥 입을 딱 닫고 있을 분들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맞아, 그건 너무 인간미가 그거는 없는 인간미가 거고. 없는 거고 정말 이렇게 우리 돈터치미에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이분이 칭찬할 만한 게 뭐냐? 자기 관리가 잘 됐다라는 증거가 사실 이직이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직이 쉽지 않은데 이렇게 아주 이른 나이도 아닌 상황에서 이직을 했다는 것은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 제가 딱 보니까 이거 새 차 사고 싶은 마음 참았다. 맞다. 이게 맞네. 이분의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자기 관리의 능력을 살짝 보여주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물어봤지 않습니까? 10% 정도는 저한테 좀 써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진짜 훌륭하다. 저는 말이죠. 최근 제 직장인의 경우에 이제 자영업도 아닌데 연소득을 정확하게 모르는 직장인들 많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뭐 월급을 받는 사람인데 자기 월급 왜 몰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자영업자는 당연히 이제 소득이 들쑥날쑥하니까 모르는데 요즘은 직장인들이 정기소득인 월급여 이외에 네. 회사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센티브나 성과급을 늘리는 경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봉 얼마야? 그러면 좀 받아봐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네. 보너스가 늘어난다는 건 너무 고마운 일이긴 한데 어찌 보면 이게 사실은 퇴직금과 모든 복리 후생의 기본이 되는 게 월급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회사들이 월급여는 좀 줄이고 네. 이제 보너스나 인센티브 같은 이렇게 통상 임금에서 좀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소득들을 늘리는 게 약간 요즘 추세입니다. 그게 그러면 우리한테 마냥 좋은 건 아니네요. 그렇죠. 뭐 돈을 많이 준다는 건 좋은 건데 네. 사실은 여러 가지의 좀 어떤 차이점이 생길 수는 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직장인들이 월급 관리가 좀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딱 정해져 있는 월급을 12달로 나눠주니까 몇 퍼센트 저축하고 몇 퍼센트 써야지 이게 머릿속에 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월급이 작고 보너스가 많으니까 나 월급 얼마 안 돼. 300만 원밖에 안 돼. 저축할 돈이 없어. 이러면서 저축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보너스가 딱 나오면 사실 그게 저축을 해야 되는데 네. 야 이게 웬 공돈이냐. 에이.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폭발을 하는 겁니다. 과소비의 주범이 되어버리는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이런 목표를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자, 우리 유튜브 보시는 많은 분들 이런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일단은 자기의 연소득을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측이 안 된다. 보너스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하더라도 기본적인 보너스와 정기급여를 합쳐가지고 예측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올해 내가 받게 될 소득이 얼마다라는 게 대략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세워야 되는 게 뭘까? 어디에 어떻게 돈을 쓸까가 아니고 일단 저축 계획을 세워야 돼요. 쓸까가 아니라 어떻게 모을까. 그렇죠. 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벌고 모으고 쓰고. 자, 벌고 모으고 쓰고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진행하려면 아무 문제도 안 생깁니다. 근데 먼저 써버리고. 그렇죠. 벌고 모으고 쓰고로 해야 되는데 일단 쓰고 네. 그다음에 벌고 그다음에 갚고 네. 이러면 모을 돈은 없어지는 거죠. 영에 수렴하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연소득이 어느 정도 아무리 뭐 보너스가 있고 뭐 이분처럼 8천만 원이 나올 정도의 이런 엄청난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받을 급여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먼저 얼마를 내가 연간 모을 건지를 먼저 정한 다음에 그 저축을 실행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남는 돈으로 지출 계획을 세워라. 자, 근데 지출 계획 그러면 크게 어디다 돈을 쓸까 이런 거를 좀 정해 놓으라는 건데 네.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딱 3가지만. 지출하면은 머릿속에 딱 3가지만 기억을 해라. 자, 정기 지출, 비정기 지출, 긴급 지출.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정기 지출, 비정기 지출, 긴급 지출. 맞습니다. 자, 요것만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돼요. 정기 지출은 뭘까요? 뭐 매달 쓰는 뭐 고정비, 요금? 그다음에 대출 나가면 대출이자, 교통비, 통신비, 뭐 월세, 뭐 이런 거는 고정비잖아요. 네. 거기다가 외식하죠. 그다음에 이제 뭐 문화생활하죠. 그다음에 뭐 쇼핑하죠.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정기 지출이에요. 쇼핑이나 문화비까지가 다 정기 지출에 그렇죠. 들어가요? 예, 항상 일정하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이제 비정기 지출이 있습니다. 비정기 지출은 뭐였냐? 매달 쓰는 건 아닌데 어떤 특정한 시즌에만 나가는 지출. 뭐죠? 예를 들면 명절. 자, 이제 여름 휴가철인데 네. 휴가.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료나 세금. 그다음에 또 뭐 있죠? 부모님 생신. 부모님 생신 이벤트. 네. 이벤트가 있죠. 그다음에 연말 되면 겨울 11월쯤 되면은 11월에 뭐 많이 사죠? 11월에 뭘 많이 사요? 11월에 좀 많이 사잖아요. 11월에 월동 준비. 아무래도 이제 평상시에 쇼핑 비용보다는 갑자기 돈이 많이 지출되잖아요. 겨울 장비들이. 자, 지금 우리가 열거했던 거 한번 정리해 보면 계절 지출, 그러니까 비정기 지출은 뭐가 있냐면 명절, 휴가, 이벤트, 자동차, 월동 준비. 뭐 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네. 요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난 얼마 정도를 쓰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요것도 따로 통장을 만드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긴급 지출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비 자금입니다. 이게 이제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친구가 날 배신하고 결혼을 한다. 배신 지출. 예, 이런 거 어떻게 뭐 배신을 때렸으니까 내가 뭐 축의금을 안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줘야죠. 그러니까 갑자기 또 나가야 많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조사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3가지로 각각 돈을 나눠서 하시면 된다. 어느 포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비정기 지출 같은 경우는 월 소득의 한 100%. 월 소득의 100%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300만 원을 받는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다. 네. 그러면 300만 원 정도의 비정기 지출 통장을 만들어서 네. 한 달에 25만 원씩 모아야 되는 거죠. 그 안에서 명절, 뭐 휴가나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를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1년으로 잡는 거죠, 이걸? 그렇죠. 1년으로 네. 잡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우리 8천만 원 이분 같은 경우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인센티브. 네. 진짜 이거 예상 못한 건가? 참 궁금하긴 한데 진짜 이거 예상 못한 거다라고 하면 저는 이분이 10% 얘기했는데 네. 솔직히 저는 한 80% 정도 재투자하고 네. 20% 정도는 본인한테 셀프 리워드 하는 게 어떨까? 1,600만 원? 네. 왜냐하면 이 정도는 말이죠. 본인이 달려온 지난 10년간 그리고 또 이직을 한 성공을 한 자신 그리고 그 성공의 열매로 받게 된 보너스라고 한다면은 이분이 10%는 저한테 이제 살짝 간 보려고 네. 어떻게 10% 괜찮겠습니까? 약간 이런 건데 네. 저는 이 더 정도 통 크게. 10년 정도의 어떤 본인의 노력의 결과물, 자기 관리의 결과물이라면 20% 이내에서 본인한테 리워드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80%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안정지향형이라면은 아직 좋은 아이디어가 안 떠올랐다면 6천만 원 정도 일단 예금으로 묶어 놓으시고 네. 그게 아니고 이분이 어느 정도 적극 투자형 이상이라 그러면은 뭐 50%인 3천만 원은 뭐 주식에 30%는 예금에 뭐 이런 정도의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돈줄남님이 근데 계속 이제 얘기를 하셨었지만 돈을 어렵게 모은 사람들은 이렇게 또 10% 쓰라고 하면 고마져 또 아까워한다. 맞아요. 이게 네. 결국 한 90%, 95%다 그렇죠. 저축하거나. 뭐 그거는 뭐 본인이 결정하셔야 될 문제인데 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 같은 경우는 이게 진짜 보너스인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있을 수 없는 보너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조금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통상 임금에 포함되는 그러니까 원래 항상 나오는 보너스 이거를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야 이거 완전 공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된다. 이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보너스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공돈이 아니고 밀린 임금 나온 겁니다. 공금이다. 그것 월급 원래 주려고 했던 거 좀 안 줬다가 밀린 거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지출의 범위에 계획을 세워서 저축을 하시고 나서 써야 되는 거예요. 보너스도 다 같은 보너스가 아니다. 통상 임금에 가까운 어차피 그거 그 정도는 나왔잖아 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안 줬던 밀린 임금이지 갑자기 생기는 이분처럼 보너스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들으면서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연이었고 저 또한 이런 일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큽니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30대 후반의 신혼부부입니다. 둘 다 평범한 회사원이고요. 근데 남편이 요새 자꾸만 파이어족 얘기를 꺼냅니다. 한두 번이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틈이 날 때마다 얘기를 꺼내더니 최근에는 무슨 파이어족이 냈다는 책까지 사서 읽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 빈털털이거든요. 모아둔 자산도 없고 내 집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파이어족이 되겠다는 건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남편은 집 보증금 빼서 그 돈으로 시골에 집 구하면 되지 않을까? 되묻네요. 근데 그건 그냥 백수 아닌가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트레이너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진짜 웃음이 나오는데 시골에 집을 구하면 되지 않을까? 직장인의 뭐 자연인 유튜브 찍으시려고 그러는 건가? 모든 직장인의 꿈은 파이어족 아닙니까? 파이어족이 사실은 뭐 이게 한창 유행이었던 건 좀 지난 것 같긴 한데 이게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의 줄임말이죠. 네. 그러니까 뭐 빨리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빨리 은퇴하겠다 이런데 여기서 말하는 retire라는 거는 일하고 쉬는 일로부터 해방돼서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해방이 일로부터 되는 그런 것으로 착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개념이. 그럼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성공해가지고 뭐 저 은퇴했네 이런 사람들 보면 뭐 유튜브 나오고 뭐 TV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네. 아니 그 은퇴했으면 왜 나와? 그거는 은퇴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파이어족은 일의 형태를 바꾼 것을 우리가 파이어족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하기 싫었던 일에서 자기가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기 싫었던 일이라는 거는 뭐냐면 생계형 경제 활동이에요. 근데 자신이 사랑하는 일,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아 실현형 경제 활동으로 바꾼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파이어족인 거죠. 아, 소위 사람들이 생각하는 파이어족은 어떤 거 생각하냐면 그 영화 리틀 포레스트 보셨어요? 그 저기 김태리 씨 나오는 예, 거 김태리 씨 봤습니다. 나오는 영화 건데 진짜 안 보는데 그건 봤어요. 그건 진짜 힐링이잖아요. 네. 그래서 모두가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도시에서 우리가 지금 한 6억, 7억 하는 이 전셋집 빼가지고 시골집 가면 사실 뭐 1억도 안 한다는데 그런 집에서 우리도 달래 먹고 맴맴, 고추 먹고 맴맴 하면 유유자적하게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 영화가 보통 한 1시간 반 정도인데 그 네. 1시간 반 동안에 여러 가지 음식을 해 먹고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데 네. 그거는 그 시간이 그렇게 한정된 시간이라 그래요. 1시간 반이라서. 예를 들면은 가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행복하죠. 한 일주일 정도 그런 시골에서 지내는 거. 그런데 이게 이제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풀이에요. 풀? 네. 이 풀이 너무 빨리 자라니까 네. 풀 정리해줘야 돼. 그러니까 시골에서 산다는 게 우리가 도시에서 살아서 태어나서 살았던 분들은 그게 그냥 너무 로망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이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자연을 덮하는 뭐 예를 들면 수도권 같은 경우 뭐 경기도 양평에 마당 넓은 집 강아지가 뛰어다니고 이런 거 꿈꾸시지만 그거는 네.
주말에 갔을 때 즐거운 거지. 네. 거기서 모든 생활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한 달도 못 살아요. 이건 진짜 그렇거든요. 세계적인 부자인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있습니다. 세계 1위 부자죠. 네.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레리 앨리슨, 워렌 버핏. 이런 세계적인 부자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 사람들은 파이어족입니다. 그 사람들 아직 일하고 있는 거 아니냐. 되게 열심히 하던데. 되게 열심히 하는 거 아니냐. 뭐 일론 머스크는 막 일주일에 100시간 일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착각하시는 게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좋아하는 일. 이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야 그게 돈 될 것 같아 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그 일이 좋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그 일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런 말도 했지 않습니까? 주간 40시간 다른 사람이 일할 때 당신은 100시간 일해봐라. 다른 사람들이 1년 내에 이룰 일을 당신은 4개월 만에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던 이유는 네. 자기 일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이거 해갖고 생계형 경제활동으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미 과거에 자기가 하기 싫었던 일로부터 탈출해서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성공해서 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파이어족이에요. 파이어족을 마치 일 안 하고 완전히 노는 사람이 파이어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대단히 착각이다. 만약에 김경필 멘토가 뭐 앞으로 부자가 된다. 그러면 왜 부자가 됐겠어요? 이미 부자 아니에요? 뭐 그렇죠. 뭐, 네, 그렇긴 뭐 저도 한데 충분히 저는 부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뭐 사람의 생각에 따라 다르지만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진짜 큰 부자가 됐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부자가 됐겠습니까? 재테크에 성공했을까요? 그게 아니고 제가 제 일이 성장을 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어족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워라벨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이 말도 이제 사실은 조금 식상하고 좀 지나간 말 같긴 한데 네. 워라벨이라는 게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여러분 라이프에서 워크를 뺄 수는 없어요. 그래요? 라이프에서 워크를 빼는 순간 인생은 굉장히 무의미해지고 덧없어지고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안 믿겨지시겠지만은 회사에 출근하는 그날 그 시간부로 퇴근하고 싶고 월요일 아침 되면 빨리 금요일이 오기를 기다리지만 사실 우리가 회사를 안 나가고 놀아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놀아보면 회사가 낙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요? 네. 이건 안 그만둬본 분은 모르잖아요. 네. 저는 회사를 그만둬본 사람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회사를 때려쳐본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는 워라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워레벨이 중요하다. 워라벨이 아니라 워레벨이 중요하다.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 이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크는 라이프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 워크와 레저.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시간과 일하지 않는 레저의 시간의 밸런스를 가져야 된다. 자, 그러니까 남들은 월화수목금토 일하고 일요일만 쉬던 생활이 내일이 좀 성장을 해서 월화수목만 일하고 금토일을 여유 있게 일할 수 있는 이게 진정한 파이어족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는 일이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성장을 하시면 그게 바로 파이어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분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는 주변에 파이어족이 있거든요. 네. 제 나이 또래. 한번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예, 있는데 그 친구도 진짜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파이어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그 돈 벌어 나온 그러니까요. 그 분야 있잖아요. 그 분야에 미친 듯이 매진하더라고요. 당연한 얘기. 이 세상에서 일이라는 게 내가 지금 하기 싫어서 그렇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 그러면은 그 일만큼 행복한 인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쪽으로 발전하시고 나아가시는 걸 목표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남편이 파이어족을 계속 얘기하는데 사실상 가진 게 없다고는 얘기하니까 남편이 직장 생활에 너무 많이 지쳐서 번아웃돼서. 네, 번아웃돼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떡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현실 감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반발심이 들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을 설득하려면 그 사람의 논리를 이용해서 그걸 지렛대 삼아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공감해주고 맞아 힘들어. 정말 답답한 마음 안다. 이렇게 이제 좀 다독거려 주신 다음에 그러나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가진 것도 없고 지금 그걸 당장 실행한다는 것은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
요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 또 하나 질문이 왔습니다. 음. 그 파이어족 하면은 얼마 정도 모아서 은퇴하자. 음. 그리고 이 정도 돈으로 우리가 최대한 지출을 줄여서 스몰 라이프로 살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실 감각이 좀 없는 거라고 생각하나 어쨌든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네. 스몰 라이프라 하더라도 최저 생계비는 들지 않습니까? 그쵸. 그죠? 최저 예. 생계비. 지금 우리나라 2024년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1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얼마냐 하면 133만 원이에요. 그 정도 지출. 예, 그리고 2인 가구는 아마 제가 숫자 끝자리가 조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10만 원 정도. 3인 가구가 한 282만 원 정도 되거든요. 자, 1인 가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1년에 1,600만 원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도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네. 자본소득으로. 네. 그러면 1,600만 원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나오려면 한 4억은 있어야 됩니다. 간단하죠? 네, 네. 4억. 그러니까 내가 집에 들어간 뭐 보증금 이런 거 말고 그냥 순수하게 그게 뭐 오피스텔에 들어가 있든 예금에 들어가 있든 지금의 자본 수익률 평균을 한 4%로 봤을 때 네. 4억은 있어야 그래도 그나마 스몰 라이프라도 할 수 있다. 1인 가구? 1인 가구. 1인 가구에 4억 있으면 2인 스몰 가구는 한 라이프? 6억 5천이면 되겠죠. 6억 왜냐하면 5천. 이제 고정비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2인 가구는 뭐 굳이 곱하기 2만큼은 안 들어가니까 4억 정도 있으면 네. 스몰 라이프 가능하다. 스몰 라이프로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야, 이 4억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언제 4억 돼서 내가 그러니까 네. 그냥 그런 꿈 버리시고 네. 열심히 워 레벨을 하시면서 네. 앞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사연남처럼 음. 뭔가 자기의 레벨 자체를 올려서 맞아요. 우리 오늘 네. 첫 번째 사연남이 진짜 사실은 굉장히 성공 케이스거든요. 네. 위험한 전직보다는 본인이 있는 곳에서 성장을 해서 이직을 하셔라. 자기의 커리어를 성장시키는 것만큼 최고의 재테크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억 정도 있으면 저는요 은퇴 좀 전에 가능하다. 소연이 아나운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 CBS가 보너스를 지급하나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런 소식도 연말에 전해드릴 수 있기를 네. 기원하면서 이것도 기도하는 다 듣고 마음으로. 계시거든요. 예, 사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트레이너 김경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